여러분,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하고 바다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돈도 벌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디지털 노마드의 이미지죠. 근데 이 삶을 직접 해보면요, 그런 인터넷에 떠다니는 힐링 이미지랑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15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살고 있고요. 노트북 하나로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고 디자인을 판매를 시작으로 상세 페이지, 웹사이트,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했고요. 그 후에는 템플릿, 전자책, 강의, 컨설팅 등으로 지금 수익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도 없고 어디에도 이제 묶여있지 않은 삶을, 한마디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투명하게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디지털 노마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정 지역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로고 디자인으로 첫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파이프라인을 늘려와서 현재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면 뭐가 좋냐면요, 시간과 장소에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오전에 햇살 좋은 카페에서도 일도 하고 강가에서도 일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느끼는 성과의 스트레스입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가들은요, 어제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그 매출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겠죠.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초기에 크몽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크몽에서 제가 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전체 수입 중에 90%가 크몽 수입이었습니다. 이 크몽의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쓰면 안 되는 단어라든지 고객에게 어떤 결제 유도를 크몽 내에서가 아니라 크몽 외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 제 연락처가 들어가 있는 명함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크몽에서 이제 너가 이것을 위반했다 라고 해서 2주 정도 제 계정을 정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매달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지가 딱 2주 정도 돼버리니까 저의 급여가 많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활했던 일상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나도 꼭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내 웹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만들고 다른 외주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듯이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게 직접적인 저의 수익 그리고 생활에 와닿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수입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할 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요, 디지털 노마드 한다고 해서 수입이 당연히 바로 들어오겠지 이런 그냥 1차원적인 부분 말고 정말 그 뒤에까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예요.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꾸준히 벌고 있어. 나 좀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 자, 이제 그때부터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주 나에게 들어오던 그 수입원을 잘라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SNS 하면 올라간다는데 라고 해서 SNS를 했어요. SNS가 쉽겠냐고요.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6만 명 가까이 되는 팔로워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저도 조회수가 10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천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SNS로 또 내 삶을 맡겨버린다, 이것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부분이 다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그 압박감이 첫 번째 디지털 노마드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일과 삶의 경계가 당연히 없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멋있게 들립니다. 자유롭게 일한다, 원하는 곳에서 일한다, 언제든지 일하고 언제든지 일을 안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꼭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전의 앞과 뒤가 있듯이 그 디지털 노마드도 장점과 단점이 정말 명확하게 있는데 그 단점과 장점이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6시 땡 하면 컴퓨터 딱 끄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서는 대체적으로 그냥 넷플릭스 보고 친구랑 술 한잔 하고, 아니면 자기 개발 하실 분들은 자기 개발 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디지털 노마드는 그런 경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끝내야 돼. 이거 끝내지 않으면 클라이언트,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완전히 연이 끊겨.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는 무조건 해야 돼. 평일 주말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아침 저녁 리듬이 흐트러져요. 일하는 중이랑 쉬는 중에 대한 이 기준도 점점 뭔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를 한 지 한 9개월 동안은 정말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을 했어요. 저는 심지어 유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시차마저 다르죠. 완전 진짜 밤과 낮을 바꿔가면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항상 이걸 물어보는데 혹시 프리랜서 경험이 있으시냐? 라고 항상 여쭤봅니다. 왜 여쭤보냐면 저희 직원들은 다 재택근무거든요. 근데 프리랜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출근, 퇴근에 대한 이 온오프가 잘 안 돼요. 계속 일을 잡고 가야 되는 자기들만의 그런 압박감들에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그 디자이너 분들과 직원분들을 뽑아보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좀 온오프가 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 온오프가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프리랜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라고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제 면접을 볼 때 그 질문을 항상 추가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온오프 하는 게 힘들어요. 초반에는 그냥 계속 일하게 돼요. 그래서 일과 삶에 대한 경계가 진짜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가 한번 이탈리아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좀 미팅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많이 일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막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도 가고 콜로세움도 가고 이런 플랜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무들 때문에 막 밀려가지고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은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점은 뭐냐? 이게 가장 큰데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몰라요. 회사 안에서도 책임이라는 게 있지만 그 책임이 뭔가 내 삶과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정말 잔소리 좀 몇 번 듣고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조금 초반에 실수를 좀 하게 되면은 프리랜서는 야생이잖아요. 이 외부는요, 이 회사 밖은 정말 야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방패랑 창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가가지고 야생에서 막 사냥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하면은 내가 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잘 돼야지 내가 그나마 회사에서 돈을 벌었던 만큼은 벌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월급을 저에게 지어줬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럴 상황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월급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일과 삶에 대한 균형도 없고 모든 일의 방향성, 목표, 실행, 점검 이런 거 다 본인 혼자 스스로 해야 돼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오늘 좀 쉬고 싶다. 아, 이거 내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저도 초기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내 수입이 줄고 내 매출이 줄고 내가 살아가는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회사를 다니면 외부의 압박들은 좀 있지만 내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외부의 압박이 많이 줄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거를 내가 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디지털 노마드의 단점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할 때 오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이 무엇이 있냐? 수입에 대한 주도권이 이제 100% 나한테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아무리 내가 성과를 잘 내,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잘했어, 그래서 성과금이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버는 돈에서 조금 플러스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내 단가를 올리면 수입이 올라가고 판매 개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이 2배, 3배, 10배까지 뛰어요. 제 디지털 신상품이 출시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한 건에 3만 원 팔던 제가 지금은 한 건에 몇백만 원에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기는 하다. 근데 그 노력하는 게 초반에는 힘들긴 하지만 그 어떠한 일정한 수준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내 수입이 갑자기 진짜 딱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회사원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하고 9개월 정도까지가 회사원 월급 그리고 좀 높아졌다가 갑자기 9개월 딱 지나는 순간 갑자기 월천이 빡 뜨면서 월천, 월2천, 월3천 쭉쭉쭉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감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겠죠. 내가 수입적인 상승을 원한다면 저는 회사보다는 당연히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역설적이긴 하다만 시간의 자유가 생깁니다. 우선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지옥철을 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싫어하는 상사들을 막 볼 필요도 없긴 하겠죠. 그리고 정말 내 시간이 정말 자유로워져요. 저는 지금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제가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가고 아니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따로 있으면 오전에 저는 그 공부들을 다 마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저희 팀원들과 같이 업무를 하고, 그러다가 저녁에는 제 여가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던가 아니면 일이 많을 때는 일을 더 하던가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자유로워진다는 개념 자체가 내가 1에서 10을 할 수 있는 일 강도가 있어요. 근데 1에서 5까지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얼마를 벌 수가
있어. 그리고 5에서 10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더 벌 수 있어.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달에는 조금 쉬엄쉬엄 할 거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일을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게 생겨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진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일을 꼭 96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 내가 진짜 원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자유 덕분에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잠이 정말 많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껏 짜증이 나 있어. 막 못 일어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지만 기도 많이 이렇게 빨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혼자 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 좋죠. 언제든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리고 수입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시간 내고 싶을 때 내고, 이런 삶이 디지털 노마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은 가장 큰 장점인데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내가 됩니다. 이게 디지털 노마드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난 진짜 너처럼 살고 싶다. 왜냐면 저는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하거든요. 오늘 뭐 하지? 뭐 오늘 어디서 일하지? 나는 어디서 살지? 누구를 만나지? 뭐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거를 통해서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든지 제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어떠한 선택이 100%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선택인 경우들이 많나요? 아니면 뭐 회사나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유럽에서 살면서 프랑크푸르트, 부다페스트, 카셀, 함부르크, 예나 이렇게 직접 5개의 도시를 살면서 제가 살고 싶은 곳에서 4년 동안 살았어요. 그냥 뭐 어떤 회사의 발령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한번 여행을 가보고 나 여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살고, 비자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 부분만 잘 해결만 된다면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이 큰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단순히 내가 여행을 많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직접 내가 구축해 나갈 수가 있고, 직접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단점과 장점들이 사실 양면성이어서 한 번만 틀면 그게 단점이 되고 한 번만 틀면 그게 장점이 돼버리는 게 사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추천하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성장을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내 수입을 자체적으로 벌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요. 근데 나는 안정적인 게 최고야. 나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살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비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성향을 굉장히 많이 타요. 진짜 혼자 시간 잘 보내고 외로워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 꾸준하게 잘하고 외부의 압박 없어도 내가 내 스케줄 잘 짜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수익 빨리 올라갑니다. 근데 막 옆에서 누가 끌어줘야 되고 진짜 하라는 대로만 딱 시켜가지고 입력값처럼 컴퓨터처럼 뚜두둑 해서 뚜두둑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회사 생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자율성이라는 게 그만큼 책임이라는 게 크고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분 그리고 비추천했던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디지털 노마드를 할 거다 안 할 거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저는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왜냐면 진짜 1, 2년만 갈아 넣으면 수입이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많이 올릴 수가 있고, 대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때려치지 말고 딱 어느 정도냐면 내 직장 월급보다 내 수입이 3배 이상이면 그때는 디지털 노마드를 하셔라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회사 그만두지 마시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내 부업으로 수입을 점차 넓히시면서 내가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노마드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장점이 뭐다 단점이 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수입도 없어. 그냥 정말 직장인만큼만 벌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뭐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저도 3년 전에는 한인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8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알바를 파트타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그리고 유럽에서 잘 지금 살고 있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는 저도 로고 디자인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다른 서비스로 확장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프라인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제가 로고 디자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 디자인을 혼자서 독학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지 않았다면 결국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내가 어떤 거를 정말 하고 싶어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우선 작은 성과부터 지속적으로 내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을 하셔라. 그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노마드가 됐든 뭐 온라인 사업이 됐든 뭐 1인 비즈니스가 됐든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 1, 2년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just do it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저도 디지털 노마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감히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도전하실 그런 2026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헨리였습니다.